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체형 아이템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사실 며칠 전에 제가 체형 아이템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올렸었는데 제가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좀 잘못된 정보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체형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어제 17일이었죠? 17일날 외형 카테고리가 오픈을 했는데 이 외형 카테고리라는 게 이제 마스크를 가지고 다리를 길게 늘린다던가 머리를 작게 줄인다던가 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외형 카테고리가 오픈된다는 공지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어제 스튜디오가 새로 업데이트 되었다면서 다시 한번 공지사항이 떴는데, 이 외형 아이템을 만들기 전에 일단 유니티 2020을 먼저 업데이트를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프로젝트 파일도 새로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업데이트를 해 주시고 작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페토 스튜디오의 가이드를 보시면은 여기 데포메이션 커스텀이라는 가이드가 새로 올라왔는데, 저희는 여기 안에 있는 데포메이션스 FBX라는 샘플 파일을 가지고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작업을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전 지금 데포메이션스 FBX 파일을 열었고요. 이렇게 파일을 열면은 아웃라이너를 보시면은 데포메이션스 메쉬가 있고 요 마스크가 하이드된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이대로 냅두고 요 안에 루트 폴더 하위 메뉴를 보시면은 베이스가 있고 힙스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베이스를 마스크, 평소에 저희가 작업하는 마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진행하면 되고요. 네, 요 힙스 안에 보시면은 데포메이션스라는 그룹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나중에 조인트들을 길게 늘린 다음에 디폴트 상태의 조인트와 늘린 상태의 조인트의 그 차이 값을 요 그룹 안에다가 넣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의 조인트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그룹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는 이렇게 많은 그룹이 필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루트하고 힙스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지울게요. 그리고 작업을 하면서 필요한 조인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복사를 해서 추가하는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작업을 하기 전에 이제 세팅을 해 주셔야 될 게, 네, 가이드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1프레임에는 디폴트 상태를 S키를 눌러서 세키를 지정을 하고, 2프레임에는 수정된, 그러니까 다리를 길게 한다던가 머리를 작게 한 뒤에 디폼이 된 모델링을 다시 세키를 해서 저장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세키라는 게 저희 애니메이터들이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 쓰는 기능이잖아요. 근데 이 기능이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냐면은 이렇게 힙스를 선택을 한 뒤에 1프레임에 세키를 누르고 2프레임으로 와서 제가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다시 세키를 누르면은 1프레임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디폴트 상태의 그 값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다시 2프레임으로 갔을 때는 제가 움직였던 그 값으로 바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트랜슬레이트 X 값이 이렇게 이동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차이를 저희는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면은 쉽게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프레임으로 돌아와서 가이드를 살펴보면은 시작을 할 때 모든 조인트를 선택하고 1프레임에 키를 넣어 주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는 이 많은 조인트들을 셋키를 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조인트들에 대해서만 셋키를 지정하면 되는데, 혹시라도 이제 모든 조인트를 선택을 하고 싶다, 선택을 해서 셋키를 지정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셀렉을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최상위의 힙스만 셀렉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한 가지 팁을 공유하자면은 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스크립트 에디터 버튼이 있거든요. 이 버튼을 누르면은 멜 스크립트를 쓸 수 있는 이 스크립트 창이 있는데, 이 멜 있죠? 멜을 클릭하고, 파이썬은 안 되고 멜에서 하셔야 됩니다. 멜에서 간단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스크립트는 그냥 특별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저 따라서 쓰셔도 되고, 제가 이 구문은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를 지정해주고, 네,
힙 조인트,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셀렉트, 이 변수를 입력을 해주면은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적어 놓으면은 매번 적기 또 번거로우니까 이거를 이제 아이콘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단축 아이콘을 만드는 방법은 컨트롤 A를 눌러서 혹은 뭐 드래그를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미들 클릭을 누른 상태로 본인의 쉘프로 드래그를 한 뒤 이렇게 놓으시면은 요 앱마크 보이시죠? 기본 앱마크가 등록된 걸 볼 수 있는데 제가 방금 적어 놓은 스크립트가 등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시면은 클릭을 한번 누르면 제가 갖고 있는 조인트들에 대한 모든 셀렉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죠. 이렇게 하위 메뉴까지 다 셀렉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S를 눌러서 새키를 지정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진 않고 제가 필요한 조인트들에 대해서만 셀렉을 해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 작업을 들어갈 텐데 일단 저는 요 힙스라는 조인트와 여기 어퍼렉 트위스트 왼쪽 오른쪽과 이 로어렉 트위스트 왼쪽 오른쪽 총 5개의 조인트를 가지고 다리를 길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셀렉을 한 뒤에 1프레임으로 가셔가지고 디폴트 상태를 C키를 눌러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빨간색 체크가 된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C키가 됐다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한 뒤에 2프레임으로 가셔서 사이드 뷰로 가시면은 이렇게 보기 쉽죠. 그리고 힙스를 누른 다음에 높이부터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높이가 너무 길면은 제페토에서 아마 승인이 안 될 거예요. 너무 과도한 변형은 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길게 하거나 너무 크게 작업은 하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해보니까 승인이 거절이 되는 게 아니라 일정 크기가 벗어나면은 아예 제출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당히 조절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요 정도로 자꾸 진행을 해 볼게요. 높이를 잡은 다음에 이제 어퍼렉 트위스트 두 쪽을 잡았죠. 왼쪽 오른쪽 다시 사이드로 가셔갖고 적당히 내린 다음에 로어렉 트위스트 왼쪽 오른쪽 잡고 이렇게 내리면 되는데 요 다리를 어디까지 내려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리드 아래로 다리를 내려버리면은 이것 또한 이제 심사에서 거절이 될 수 있는 사유가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요 그리드라는 게 0점이거든요. 그 0점이 제페토 월드에서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은 땅 밑으로 다리가 파고드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절이 될 수 있으니까 요 그리드 위로 다리를 위치해 주시면 되고요. 이상적인 위치는 요 사이드 뷰에서 봤을 때 요 그리드 두 칸이 있죠? 요 두 칸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이 정도로 잡고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리가 이렇게 길어진 거를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해주셔야 될 게 바로 이 프레임의 셋키 를 하게 되면은 자 1프레임으로 갔을 때는 디폴트 상태가 되고 2프레임으로 갔을 때는 변형이 된 마스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주셔야 될 게 이 아래 아까 전에 제가 복사를 해놓은 이 그룹들 있죠? 자, 루트는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일단. 그리고 힙스랑 나머지 4개의 조인트들이 있는데 요 나머지 4개의 조인트들을 이제 이름을 지정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누르면은 바로 이름이 나오죠. 어퍼렉 트위스트. 이름을 지정할 때는 맨 앞에 언더바 꼭 붙여주셔야 되고요. 어퍼렉 트위스트.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지정을 하고,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로어렉 트위스트 왼쪽, 그리고 로어렉 트위스트 오른쪽,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해 주셔야 될 게, 요 1프레임의 디폴트 상태와 2프레임의 변형된 조인트의 위치 값을 뺀 다음에 그 차이 값을 요 안에다가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그냥 뺄셈만 하면 되니까 계산기를 하나 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프레임으로 가셔가지고 일단 힙부터 해볼까요? 힙에 보시면은 이동한 값이 이제 트랜슬레이트 Y 값밖에 없으니까 요 둘의 차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2프레임에 64.528 빼기 1프레임에 53.186은 11.342가 나오네요. 요 11.342를 요 힙스 그룹의 트랜슬레이트 Y 값에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요 왼쪽 어퍼렉 트위스트 왼쪽 있죠? 요걸 살펴보시면은 트랜슬레이트 X하고 트랜슬레이트 Z 값이 움직여졌네요. 그러면 뭐 디폴트 상태의 트랜슬레이트 Z 값은 0이니까 요 0.079를 그냥 바로 입력을 해주면 될 거예요.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리고 오른쪽에서 이제 입력을 할 때 그냥 0.079를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은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지 왼쪽과 함께 아래로 이렇게 이동을, 트랜슬레이트 값이 아래로 이동하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다시 돌아와서 이 트랜슬레이트 X 값에 17.328 빼기 1프레임에 11.92 하면은 5.408이 나오죠. 이것도 오른쪽은 마이너스로 지정을 해서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로어렉 트위스트 쪽, 이 프레임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트랜슬레이트 X하고 Z 값이 움직였는데 일단 Z 값부터 먼저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은 마이너스, 그리고 트랜슬레이트 X는 16.599 빼기 10.9 5.699가 나오네요. 5.699를 이제 입력을 하면은 네, 세팅은 다 완성이 됐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여기서 이제 해주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 유니티로 넘기기 전에 요 아까 셋키를 먹였었죠? 이거를 다 지워 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가장 깔끔하게 지우는 방법은 요 윈도우 메뉴를 가시면은 애니메이션이 있고 맨 위에 그래프 에디터가 있는데 요걸 열어줄게요. 이걸 열어주면은, 자, 힙스를 눌렀을 때 요 그래프가 보이시죠? 요거를 그냥 하나의 키 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는 총 5개를 작업을 했으니까 한 번에 이렇게 한 번에 5개를 셀렉을 한 다음에 네, 여기서 그래프를 모두 선택을 하고 델리트를 누르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지워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셋키를 지우는 방법은 뭐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방법도 있고, 요 오른쪽 채널 박스에서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 클릭을 눌러서 브레이크 커넥션을 누르면은 똑같이 이렇게 셋키가 없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자, 보시면은 요 타임라인을 보시면은 보이시죠? 새 키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여전히 키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요 트랜슬레이트 값은 영향은 없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찌꺼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윈도우에서 그래프 에디터 요 안에서 새 키를 깔끔하게 다 지워주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자, 이렇게 새 키까지 다 지우고 나면은 이제 유니티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자, Shift P를 눌러서 힙스를 바깥으로 빼고 이 루트 그룹하고 베이스는 지울게요. 필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숨겨져 있던 마스크와 데포메이션 스매시 그리고 힙스 이 세 개를 최종적으로 유니티 파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니티 파일로 와서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별 다르게 지정해 줄 건 없고요.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눌러서 제페토 스튜디오 컨버트를 한번 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프리팹 파일을 더블 클릭 누르면은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최상위에 테스트를 누르고 이 오른쪽 인스펙터 창을 보시면은 스킨드 메쉬 렌더러가 있죠. 이 체크박스를 해제를 시켜 줄게요. 그리고 나서 뒤로 와서 로더 이 엑스트라 있죠. 클로스 엑스트라 여기에 체형템을 등록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페토 파일을 만들면은 작업이 완료가 되는데, 이 파일을 한번 제페토 스튜디오에 제출을 하기 전에 유니티에서 잘 되는지 한번 플레이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업 비교를 위해서 아바타 하나를 올려놨고요. 로더에는 이미 등록을 했기 때문에 바로 플레이만 누르면 되겠죠. 네, 이렇게 플레이가 되면은 체형이 적용된 아바타가 불러져 오게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키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없이 잘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페토 스튜디오에 한번 등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 보시면은 아래쪽에 이제 외형이라는 카테고리가 새로 추가된 게 보이는데, 이곳에 방금 만들었던 제페토 파일을 업로드를 시켜주면은 이렇게 체형이 변형이 된 외형템이 완료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사이즈가 너무 크면은 등록 자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심사 제출 자체가 안 되니까 그 부분은 항상 유의하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제페토 가이드라인을 가시면은 그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제 적어놓은 부분이 있어요. 하단에 여기를 보시면은 만약에 캐릭터의 전체 크기를 키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요 마야에서 힙스 스케일을 가지고 올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스케일 값을 올리는 게 아니라 이 아래 데포메이션스에 루트라는 그룹을 하나 더 만드셔가지고 이 루트에 스케일 값을 가지고 올려주시면 됩니다. 뭐 가령 1.1이라던가 1.2 뭐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또 아래 잠깐 보시면은 캐릭터의 루트 스케일 값이 0.3에서 1.35 사이즈로 제한한다고 하니까 너무 크게 해도 어차피 거절을 당할 거라서 이 부분은 한번 쭉 읽어 보셔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지키면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다리를 늘릴 때는 트랜슬레이트 값, 스케일 값이 아니라 트랜슬레이트 값으로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동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가이드라인을 한 번씩 쭉 읽어 보셔가지고 지키면서 작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외형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뭐 작업하시다가 모르시는 부분,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영상의 댓글란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